반갑습니다. 장중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지에서 돌려 세웠는데 이게 유동성 창수의 시작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하다가 양적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양적 긴축을 하다가 은행 위기로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러면 어, 지난 한 9개월 정도 요 기준을 잡았을 때 9개월 정도 양적 긴축한 걸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추가 위기가 생기면 이 양적 긴축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부담을 줬느냐 양적 긴축이 부담을 줬느냐라고 따지면 양적 긴축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뭐 본의 아니게 완화로 돌아섰으니까 이제 시장이 드디어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을 사야 될 때라고 제가 글을 적은 게 이때인데 이때는 너무 싸서 사는 거고 하지만 요런 형태의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 요걸 많이 벗어나면 산다 이 정도지 이걸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보유를 하자 이게 아니라 많이 벗어났으니까 샀다가 예상되는 자리에 오면 팔았다가 뭐 이런 정도에 사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지금은 예상했던 이런 궤적을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예, 물론 많이는 안 오르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 0.25% 올리고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 했는데 연준에서 예전에 기억하시면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 평균치로 뭐 물가 상승을 보고 금리 인상을 한다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연준을 맞서지 말라라는 것과 연준을 믿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됐을 때 문제는 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까지 대비가 된다면 사실은 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설마 이런 거 뭐 기간 따져봤을 때 투자가 끝나고 나서 금리를 올려도 올리겠지? 아니면 완만하게 올리겠지 이거였는데 예상 밖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렸고 그것도 뭐 2022년 말은 돼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풀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이후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 왜냐면 대형주는 한정이 돼 있고 중소형주는 또 빠르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2차 전지만 올라가 가지고 살 게 없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거 전 재산 다 걸어 보실래요? 그러면 누가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이 전고점 깨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나마 이제 이 중에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좀 과중 평가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쪽 보면 오늘 완전히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이 오버슈팅에 대한 제가 보는 이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탁 대고 보면 오늘 20일선하고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리고 60일선하고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다 말씀드리면 별건 아닙니다. 이 이격이 지금까지 벌어질 만한 자리들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심리라는 것은 결국 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들을 찾아보면 이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언제 멈출지는 모릅니다. 언제 멈출지는 모르고 뭐 60일선하고 30% 급등할 때도 그 정도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선하고 40%가 넘는 이격인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지만 역대 최고가고 이번 상승이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점을 예단해서 때리는 것도 안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 선물 매도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당장 때려야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꺾이고 때려도 됩니다. 이런 건. 아마 앞으로 이 오버슈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찍이 없었던 이격이고 주식시장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 발생하려면 이 기업이 드라마틱한 어떤 가치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과열이 되거나 이건데 지금은 뭐 심하게 과열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뭐 9만 원부터 26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아마 내일도 요 윗꼬리를 먹으면서 또 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가치 대비해서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저 외국인이 뭐 미쳤다고 사겠어? 쟤네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샀겠지. 손해 보려고 샀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여기 이입이 되면 에이 뭐 손해 보려고 했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발목을 잡아서 고점에서 사고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이 대중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 심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식이 비정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망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망한다 할 때 보기 좋게 망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약간의 타이밍, 타점의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상장까지 밀고 올라갈 건가 보다. 이런 인식이 대세가 돼야 그래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멈추기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쯤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도를 했으면 이거를 얻어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물이면 상관이 없지만 선물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손절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했던 자리는 이 자리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수익 구간 없이 계속 손실이고 이미 이 2시 20분 정도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쭉 빠지면서 하다가 다시 또 손실 마감.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쯤 됐던 것 같은데 종가보다는 위에 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결하고 나서 한참 동안 손실이고 여기서는 손실폭이 굉장히 컸을 건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좀 버겁다. 매도하기는 좀 버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꺾이고 나서 해도 된다.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려는 건 욕심입니다. 꺾이고 나서 해도 된다. 내릴 거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온 컴포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힘들다 하면 답답해서 뭐 저 친구도 별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올린다. 그게 심리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참 옛날에 그때마다 제가 젊어가지고 예, HSD 엔진 하나가 인수한다는 뉴스 나오고부터 하락. 딱히 이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 저는 뭐 LG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짓을 생각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LG가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더라도 과거에 LG 카드랑 거의 비슷한 궤적을 에코프로비엠 예. 예, 저도 뭐 곧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중 심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거 망한다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조율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화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좀 사고가 편협하다.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몇 박스나 되는 인허가 서류를 보낸 거 기억하고 계실 건데, 지금 이제 그거 줄여서, 왜냐면 이제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도 너무 심한 거니까, 그 양이.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가지고, 또, 물론 이제 저는 이거를 만드는데 그냥 마음에 응어만 했습니다만, 예, 근데 이걸로 양을 줄였습니다. 예전 거 기억하시면 엄청나게 줄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많이 줄인 건 뭐, 저 같은 경우는 번지수 찾기 귀찮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번지 다 뽑아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용량 쪼개가지고, 100kg 이하씩 다 쪼개서 50몇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그걸 많이 줄여서 오늘 이걸 들고 이제 찾아뵙고 그 담당하시는 분, 주무관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잘 겪어보지도 않고, 뭐 공무원이 일이 적다라든지, 아니면 뭐 책임 안 지려고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니까, 너무 제가 모르고 겪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왔었구나. 좀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 의창구, 성상구, 뭐, 요런데 계속 이 서류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누가 공무원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뭐 널널하고 논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진짜 바쁘고 일도 많고, 또 가서 보면, 뭐, 업무 처리한다고 다 정신이 없으신, 그래서 너무 또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졌구나. 오늘 담당하신 분도 이 서류가 많으니까, 일단 좀, 답답해 하시고, 다른 담당 분께서 일 많이 들어왔던 놀리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긴 시간 내에 주셔가지고 서류를 앞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네, 미흡한 부분 몇 개 집어주셔가지고, 요거 제가 보완해서 이제 내일 내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태양광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신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아주 다른 세상에서 경험하셨을 때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게 안 고쳐지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입을 좀 다물고, 그리고 생각도 조금 더 좀 맥을 짚고 좀 사실 확인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섣불리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부로 공무원 분들이 뭐 일을 안 한다든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이게 또 찾아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 우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우편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편으로 가면 이제 저처럼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우편으로 가면 한 3, 4일 정도 걸리고 가는데,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 보니까 서류가 또 많이 쌓여 있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우편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 보니까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서류를 들고 가면 이걸 "이거 뜯어봐야 되니까 놔두고 가세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우리 거 먼저 검토가 되는. 예. 그래서 내일 또 찾아가서 보완 서류 제출해 드리고 예. 그리고 그분이 뭐 우리가 주식한다 그러면 대체로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참 다들 열심히 사신다면서 또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이 우편으로 가서 요렇게 밀리다 보면 어차피 처리 기한이 90 일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다. 그럼 다시 이제 요 미비한 거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대응해서 우편으로 또 가면 뭐 한 달 지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질질질질 늘어지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보시는 분이 최대한 편하시게 아까 보셨듯이 태그도 다 붙이고 서류도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 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직접 찾아가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니까 이 시간들이 절약이 되고 그 앞에서 바로 이게 짚어서 "이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바로 다음날 보완하고 바로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 빨리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저희가 이제 넣었던 게 한 달 만에 나온 것도 있고 또 한 달 반 걸린 것도 있고 아직 그 담당자분께서 빨리 내 주시기로 했는데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보니까 담당자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 태양광 인허가 관련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인사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찮은데 싫다." 이것보다는 성심성의껏 잘 해 주시고 근데 그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참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담인데 울산시청이 너무 커 가지고 뭐 예 서울시청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울산시청이. 예 그리고 완전 최첨단이고 예 건물도 깨끗하고 최첨단에 벚꽃도 피어 있고 예 주차장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도. 민원 주차장이 아예 주차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예 역시 기업이 많은 도시는 틀리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자체에서 딱딱하다 이게 가 보지도 않고 그냥 처리가 늦어지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막상 가서 보니까 예 제가 좀 많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이 계속 겪어 봐야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온 컴포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자꾸 말이 많아져 가지고 아휴. 입은 무거워지고 지갑은 열라고 했는데 지 열 지갑도 없고 예 말만 많아지고 예. 네 그러면 이온 컴포텍을 보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뭔가 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합니다. 명운을 걸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쪽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참 어느 정도로 많냐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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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된다는 건 요구를 해서 "이거 관철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가족까지 보증하세요.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등등 요런 관철하고 뭐 모든 걸 다 대비를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 딱 빠지니까 하필 이게 터져 가지고 이런 것처럼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물샐 틈 없이 한다 하더라도 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원 컴포텍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지금 명운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도 않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나쁜 소문이 돌면서 예, 그래서 이 좀 변동이 매우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온 컴포텍 공구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변동은 악재 감사 보고서 안 나와서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출렁했다가 감사 보고서 나올 거래 조금 지연되는 거래 이러면 반등했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공부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굳이 얻는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맞다. 예, 혹시 요 주주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흥할 때를 놓고 보면 이온 컴포텍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이 시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2021년 중반까지 좋았으니까 그러면 나스닥 상장하는 것도 쉬울 거고 나스닥 상장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쉬울 거고 이때는 이제 그런 거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이만큼 오르고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시장에서 다 때려 팔지 않는 이상은 과연 반응이 올까?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온 컴포텍이 좀 같은 일을 추진해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런 명운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같이 그런 도박에 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HSD 엔진 하나가 인수 발표하고 나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전환 자리입니다. 그 말씀하신 타이밍은 맞습니다만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HSD 엔진은 인화 전공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가 만약에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한다면 선박 엔진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내재화했고 예, 그랬을 때 HSD 엔진이 고객사로 둘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제 현재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의미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HSD 엔진이 매출도 1조를 찍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특히 이제 그 아니 적자지만 내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고 하반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도크가 가득 차고 그래서 2028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단가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예, 그래서 살만해졌다. 뭐 요게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살만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인수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그전에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있으니까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올라갈 때 거래량하고 털 때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다 털고 나갔네. 이 주도할 때 올라갔던 쪽은 다 털고 나갔네. 그럼 당분간 힘이 없겠구나. 예,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좋아지지만 주가가 적정 가치의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 탄력을 받기 전까지는 주가가 쉽게 올라가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랐던 게 안 빠졌습니다. 하락장에서도. HSD 엔진 주가가. 그래서 좋은 걸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LG그룹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전장 부품 쪽에서 LG전자가 두각을 나타내는 건 사실이지만 LG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하지만 수익을 못 낸다. 이건 이제 삼성이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카드도 마찬가지인데
LG카드가 공격적인 영업으로 1위로 올라섰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카드 사태 그때 당시에. 삼성은 그냥 내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삼성전자가 출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해소가 되긴 했지만 네, 근데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카드 부도 난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나가고 삼성 SDI는 자동차 메이커하고 합작사만 설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도 기술 개발하고 그냥 하자고 하는 데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잘하던 원통형 만들어서 저기 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만들고 그 내실도 다져가면서 이익을 축적해 나가고 미래 기술을 개발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또 선도를 하고 이런 움직임인데 LG의 전장 사업도 사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렇게 좀 치고 나가는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좋게 보시고 계시고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LG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봤을 때 주주한테 득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심리가 아직까지 좀 걸리고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엄청난 오버슈팅입니다. 예, 갭도 채웠고 갭을 채우면서 급등 패턴하고 중심선 지지하고 다시 갔는데 전고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언제 멈출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번 더 멈추면 그게 고점이고 여기서 꺾이면 굳이 여기서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때려도 됩니다. 한번 꺾이면 이제 여기까지 올 거니까. 그럼 여기서 때려도 충분히 먹을 게 많으니까 성급하게 때렸다가 역방향으로 털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꺾이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또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저게 잠시만. 그때 SM 한다고 막 그랬었던 시점. 그때 따블 먹었으면 진짜 짱이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갖고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43%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돈을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만들어진 투자 원금 평잔이 낮아지면서 예, 생긴 효과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 만약에 매도하더라도 예, 레버리지 쓰지 않고 하는 정도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매도하는 건 좋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다만 꺾이고 하자. 예. 네, 이화전기 짤짜리 종목인데 예, 전환사채 유상증자 유증액만 봐도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재무구조상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정한 금액이 정말 투자로 갔는지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그 목적으로 가는 건 정해진 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정해진 대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은 법인격이라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500억을 투자한다. 2차 전지 투자한다. 알고 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아무 비전이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명한 데 투자한데 해외에서 2차 전지로 유명한 그런 회사에 투자 기회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면 대체로 뭐 불신이지만 이것도
돈을 빼먹는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이상한 데 투자해 가지고 뽀찌 받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지금 손익 구조가 너무 나쁘다라는 거. 1 년에 764억 원 날렸습니다. 코스닥 한 종목을 날렸는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산이 많은데 이 자산이 과연 실질적인 자산인지를 봐야 되는데 매출 채권 이런 것도 해외에 공장 세워 놓고 그냥 쌓아 놓으면 그냥 매출입니다. 금융자산이 많다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재고도 많고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럼 부채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 보면 장기 금융자산은 돈 많은데 이 회사. 뭐지? 예. 그럼 부채를 봐야 되는데. 단기 사채, 뭐 전환 사채인 것 같고 차입금. 뭐 나쁘지 않은데.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600억인 거 감안하면 오히려 감사 보고서도 나왔겠다. 예. 근데 과거에 이제 뭐 나쁜 전력이 있으니까 불신이 있고 또 주가가 내리는 게 다 이유가 있지만 뭔가 뭔가 의외로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일단 숫자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튼튼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튼튼한 재무도 올해처럼 적자가 난다면 한 1 년에 764억 이니까 지금 2,600억 있는 거 한 3-4년 만에 다 말아먹는다. 이거라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이고 평단가 102,000원. 예.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이 반등하고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조선업이 괜찮다. 예. 요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조선업이 괜찮은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오른 걸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아까 HSD 엔진처럼. 시장이 좋을 때 오른 거 반납 안 하고 한참 뒤에부터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8만 원까지. 그래서 사실 이 8만 원에 왔을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장기로 갖고 갈지 아니면 단기로 끊고 재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현대미포조선은 업황이 좋고 다만 이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닙니다. 업황 전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등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게 되는 거고 현대미포조선이 그전에 홀로 해양 플랜트가 없어서 괜찮다라는 부분, 유상증자 안에서 주식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희석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외면을 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 주가 좀 회복이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더 나쁘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언제 멈출지는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기 전까지는 일단 대응 없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기간 조정 받고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과매도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대응을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